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자기회로, 이제 우리가 자기회로를 하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인덕터, 이제 코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덕터, 그러니까 코일이나 변압기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인덕턴스의 이제 크기, 뭐 10마이크로 헬리냐, 뭐 100마이크로 헬리냐, 뭐 그거하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전달되는 어떤 전력, 에너지의 크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상당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덕턴스가 크면은 전달하는 에너지가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인덕턴스라는 것은 그 어떤 이제 자기장의 이제 변압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이제 파워나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이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어떤 코일이나 트랜스포머를 설계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이 파워를 50W에서 100W로 올린다, 고 이제 가정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걸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이제 파워를 키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원인이죠. 전압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걸 방해하는 힘이 이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력은 이제 VIP죠. 그러면은 이제 전압도 크고 전류도 크면은 전달하는 이제 파워가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회로도 보면은 코일이나 변압기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자화력은 이제 그 코일의 감은 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자화력이 됩니다. 자화력이 크면은 이제 전달하는 에너지가 크겠죠. 그에 따라서 자속은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흘렸을 때 이제 발생하는 자기장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총량. 그 다음에 이제 자기회로처럼 이제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저항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나 코일을 이제 설계할 때 두 코일, 이제 페라이트 코어 사이에 있는 갭으로 이제 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회로에서 파워를 키운다는 것은 전압을 키우든 전류를 키우든 둘 다를 키우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력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회로에서는 이제 자화력을 키우든 이제 자속량을 키우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화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제 페레트 코어 자체는 이제 사이즈나 안에 재질은 변하지 않고 많이 감거나 아니면 전류를 많이 흐르면은 자속량은 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화력을 키우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전류나 그 다음에 코일에 감은 권선은 그대로 둔 채 자속량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페라이트 코어의 재질을 바꾸면 됩니다. 그 재질이 이제 자속 밀도라고 그래가지고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자속이 많은 재질.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자석으로 치면 뭐 아주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을, 이제 그런 계열의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속량이 이제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파워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기 회로와 마찬가지로 자기 회로에서도 파워를 키우는 핵심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그 코어, 페라이트 코어의 재질을 바꾸지 않고 이제 파워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권선수를 많이 감거나 전류를 이제 크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화력을 이제 그대로 둔 채 그 자속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페라이트 코어의 재질, 그러니까 자속 단위 면적당 그 자속의 발생이 높은 그런 재질을 쓰는 거, 자속 밀도가 높은 재질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속 밀도라고 이제 자속 밀도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페라이트 코어에 이제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때 자기장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발생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릴 수도 이렇게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 이렇게 들어간다. 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요 BM이라는 것은 이 재료의 특성입니다. 재료의 특성. 그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자속량. 그러니까 재료가 좋으면은 이제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자속량이 많을 것이고 재료가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그 자속량이 작은 걸 쓰면은 이제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페라이트 코어를 선정할 때 페라이트 코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뭐 PL9 뭐 이런 이제 재질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펙상에 나와 있습니다. BM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재료의 특성이고 요걸 우리가 이제 성형 가공해 가지고 이제 이런 페라이트 코어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단면적이 얼마다라고 정해지면은 이제 최대 자속량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이것만 갖고도 안 되고 이것만 갖고도 안 되고 실제로는 이제 요거죠. 이제 자속량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력이 이제 전달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와 이제 그 파워가 무관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전류를 이제 흐를 때 인덕턴스라는 것은 이제 얘를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냐, 요렇게 증가시키냐, 요렇게 증가시키냐, 요렇게 증가시키냐 하는 어떤 인덕턴스는 이제 이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하는 그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지. 결국에는 제대로 도달하는 범위는 이제 요 자기가 이제 줄 수 있는 한계는 이제 이렇겠죠. 이제 대신에 이제 요 자속이 크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자속량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요만큼이 될 거고, 요렇게 해도 요만큼이 될 거고, 요렇게 해도 요만큼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이제 크고 작은 것은 이제 어떤 시간적인 비의 문제지, 내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크고 작아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총 자속량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적이 커야 된다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속량을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에너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적을 키우는 겁니다. 최적. 그러니까 이 면적을 이렇게 이제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면적은 유지한 채 요 길이를 이렇게 이제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이제 페라이트 코어의
이제 크기를 최적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에너지 전달, 그 에너지 파워를 키우는 방법은 단면적을 키우는 방법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정확한 방법이고, 요거는 약간 좀 이제 편법이라면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 이력 곡선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를 약간 이렇게 늘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길이를 늘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갭을 약간 좀 늘려가지고 늘린다는 것과 좀 비슷한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치에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워를 어떤 변압기나 코일의 파워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요 최종 총 자속량을 이제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재료를 좋은 걸 쓰거나 단면적을 이제 키우는, 그러니까 최적을 키우지 않고 재료를 좋은 걸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좋은 걸 이제 재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적을 키우는, 단면적을 키우는 방법이 이제 저력의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코일이나 트랜스포머의 어떤 전달 파워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크기를 늘리면 이제 좋지만은,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크기를, 단면적을 이제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파워를 이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단면적을 늘릴 수 없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어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이력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흘러도 포화가 되지 않도록, 빨간 선은 이제 기존 자기 이력, 그러니까 이제 이게 1A다. 1A에서 포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1.5A 가도 1.5A까지 포화하지 않고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류의 드라이빙 능력이 커지니까 이제 전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파워 전달할 때는 파워가 이제 커지는 거죠. P는 VI에서 I를 키울 수가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전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이제 코어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어를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코어를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파워가 좀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코어를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걔를 약간 길게 다시 성형을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검형을 새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갭이죠. 갭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걸 이제 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갭을 이제 뭐 0.01mm에서 0.02mm로 이제 0.1mm에서 0.6mm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와 같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예를 들어 1A 드라이빙 능력에서 1.5A로 드라이빙 능력이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파워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관점에서 재료를 좋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어의 단면적을 이렇게 늘리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한 이제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코어 금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코어의 길이를 늘려서 이제 더 많이 감을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그 파워를 이제 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어 금형도 사실 이제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갭을 추구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방법은 뭐 요 방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그 코어의 이제 건선을 늘리는 요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갭을 일단 추가해 보는 겁니다. 갭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파워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건선수를 이제 늘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선수를 이제 늘려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이트 코어 자체를 이제 좀 더 큰 사이즈, 큰 사이즈를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파워가 이제 작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포화를 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 그 전력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일단은 이제 갭을 추가해 봅니다. 갭을 추가해 보고 갭을 안 되면은 건선수를 늘려보고 건선수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크기 자체를 이제 그 설계 자체를 아예 그냥 좀 바꿔야 그러니까 좀 더 큰 트랜스포머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PCB 면적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설계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보면은 요 1번과 2번은 이제 기존 설계를 유지를 하는 거고 기존 설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의 설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가격이겠죠. 이제 가격 때문에 좀 작은 코어를 이제 좀 선정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설계를 하죠. 이제 어떤 미니멈 사이즈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요 두 가지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겠죠. 그래서 갭도 추가해보고 건선수도 늘려보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크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실물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코어나 변압기의 파워를 늘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